여러분, 요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더 어렵다는 게 요즘 중소기업계 이야기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요. 모두가 다 주문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줄도산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조든 금형이든 소성 가공이든 용접이든 표면처리든 열처리든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내수업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구업이나 니트업이나 섬유 직물이나 어느 분야나 할 것 없이 지금 신음소리는 비슷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보면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 이사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진짜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장비, 부품 부분의 모든 부분과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쳐서요.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곳은 50%,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죠. 특히 내수 기업들이 좀 반토막 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소비재가 말입니다. 그리고 적게 떨어진 곳은 30%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 은행에 갚을 수 있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행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점점 파산 위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 위기로 간다는 이야기가 결국 쌓이면 줄도산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3월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3월이 넘었을 때 버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중론입니다. 섬유업체 같은 경우는요. 내수잖아요. 주로. 물론 수출도 많이 합니다. 여기는 2월에서 5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보통 이 기간에 모든 물량의 한 90% 이상을 소화해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월에서 9월까지 사이 2월에서 5월까지 사이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2월부터 심상치 않다가 3월 그렇죠. 만약에 4월까지 간다면 버티지 못하다는 것은 아예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매출이 50% 넘게 빠졌는데 이대로 가면 70%, 80%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그렇게 매출이 빠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시화공단에 있는 그 주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 여기는요. 거의 주문이 없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주문이 없고요. 또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주문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해지는데도 우리가 진짜 어렵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못 꺼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은행 때문입니다. 대출금 회수할까 봐. 대출금 회수할까 봐 아주 조마조마하게 지금 보내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각각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데는 있고 좋은 데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소기업 중앙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체기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여기는요. 아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그게 중소기업이 따라가면서 용접공업도 용접회사들도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냥 올스톱 된 상태다. 올스톱이라고 해요. 올스톱. 협동조합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박평재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량이 이전에 비해서 30%가량 줄었다. 발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30%. 게다가 요즘은 잔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잔업도. 예. 심지어는요. 표면처리라는 게 3D 업종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3D 업종이라는 게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업종인데 이 국내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감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조차도 이탈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금형이요? 금형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금형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뭐 거의 1등, 예, 일본 다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보다 앞선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금형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중국 다음에 우리인데 이 금형이 안 팔려나가요. 금형이 이제 제품을 만들기 전 표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금형으로 떠서 이걸 갖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제품의 어떤 뭐 표지도 있고요. 뭐 포장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 국내에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생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을. 금형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게다가 금형 자체는 눈으로 직접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입국 금지했잖아요. 전 세계 각국이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한 나라는 136개국이나 되지만 뭐 각 나라들도 지금 뭐 유럽조차도요. 유럽연합 이러면 1967년인가? 그때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유럽 각국이 이탈리아도 맞고 스페인도 맞고 프랑스도 맞고 유럽연합 각국들이 회원국들이 각각 또 맞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일어나고 있을 정도니까 뭐 어느 누가 나와서 뭐 도면을 보고 금형을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매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뚝뚝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일본 수출길은 완전히 막혔고요. 예, 이가락 흑마늘이라고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해드린 지금 뭐 매출이 50%, 40%, 50% 떨어졌다는 그 회사 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하면서 어저께 방송을 했었는데 그 회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요.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네, 수출길이.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뭐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다가 아니라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주문을 받아놨던 곳 있잖아요. 거기만 겨우겨우 버텨간다. 그 버텨가는 것도 그동안 누적 주문이 3월 말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쉽게 말하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손가락 빨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직원들 줄이고 직원들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휴직을 시키는 방법이요. 아니면 휴업을 하는 방법. 초강수는 휴업이에요. 회사의 문을 닫는 거죠. 그렇게까지 지금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내수도 비슷합니다. 내수도 최형규 대한니트협동조합 연합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예 공사 현장이 셧다운되고 생산 현장이 멈추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안 함으로 해서 장갑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갑에 대한 수요. 예. 옛날 같으면 2월, 3월, 4월, 5월 여기에
장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여기도 뭐 장갑에 대한 수요가 없을 정도고 행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예요. 행사가. 그러니까 니트협회 같은 어떤 내수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거의 뭐 폭망 수준이 지금 됐잖아요. 아마 자영업자들도 3월 넘어서 4월까지 버티는 자영업자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고령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령자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용돈 벌 일자리가 아니라 뭐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예,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령자도 좀 만만치가 않은 데다가 지역경제는 뭐 지금 거의 파산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 고령자, 지역경제 여기가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뭐 식자재 제조업체 뭐 이런 데는 잘 되겠습니까? 어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공장 자동화 설비 회사 이게 이제 공장에 말이 들어가는데 요즘 중소기업이 셧다운하니까 대기업이 셧다운하니까 대기업은 다 셧다운한 건 아니죠. 그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부품 공급을 받으니까 대기업은 좀 괜찮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부품 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특히 공장 자동화하는 쪽은요.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품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대만에 수입하는 게 많은데 여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확진자가 하나만 나오면 공장을 셧다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재앙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해요. 염색 가공업체 이런 데서 가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다. 한국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외국인이다. 염색 가공업체 조만간 우리나라에선 퇴출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코로나 때문에 조만간이 아니라 이제 퇴출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3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문이 안 들어오고 판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 업종에서 매출 감소는 그냥 기본적이고요. 금형이나 용접은 50% 넘었다 그러고요. 표면 처리나 주물이나 뭐 금속 공업이나 주문이 아예 제로. 예, 기계 공업, 동공업, 공구 공업 뭐 여기도 마찬가지. 니트, 침장 공업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패션 칼라, 예, 섬유 직물업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출이든 내수든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이대로 가면 3월을 못 버티고 4월부터는 하나씩 넘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대안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물론 꽉 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막혀 있고 국내도 막혀 있고 다 막혀 있지만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버티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버티기 말고도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좀 촘촘히 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 현실하고 그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대책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마치 지금 막 각종 융자를 해줄 것 하지만 가보면 융자하기 쉽지 않고요. 지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한 보정 대책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있으면 보증도 해줬던 것을 회수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긴 정부잖아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싸게 해주고 이게 저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은요. 어차피 대출해줘봤자 앞에 있는 대출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대출을 갚는 식이 요즘 중소기업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제가 봐서는 한 가지예요. 조기발주해 주는 거예요.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지금 어렵죠. 대기업도 어렵고 정부도 뭐 만만치 않고 특히 말입니다. 조기발주를 할 때 선급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죠. 신세계그룹도 그렇고 조기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까지 여유가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적어도 뭐 10대 그룹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력을 보면 700조에서 800조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대기업이 선급금을 먼저 주는 방법, 먼저 선급금을 줘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또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왜 제가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을 좀 빨리 하라 이걸 두 번째로 넣었는데 왜 두 번째로 넣었나 하면 말뿐이에요. 대기업은 실제로 나서서 뭐 1조씩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뭐 8천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면서 실제 사주고 선급금을 주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게 잘 안 되거든. 말만 해 말만. 마스크 대책도 말만 앞섰지 뭐 사실 도대체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넣었지만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정부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를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대출해줘 봤자 그 대출은요 또 갚아야 할 돈이고 이미 많이 받은 대출 때문에 대출 돌려막기밖에 안 된다. 때문에 정부가 조기 발주를 해주는 겁니다. 조기 발주를. 그게 더 먹혀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중소기업한테 물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 많이 합니다. 조기 발주를 좀 빨리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왕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계획이라면 조기 발주를 해서 지금 간당간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금 대출보다는요.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될 때는 급하게 좀 빨리 해주는 방법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못 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 있잖아요. 이거를 좀 빨리 대체를 해주고 지금이 뭐 66%에서 75% 정도로 올렸잖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회사가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7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런 지원금인데요. 물론 요즘 중소기업은 그 25%도 감당 못해서 할 수가 없다. 뭐 힘들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벌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을 조금 빨리 땡겨주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쪽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보는 곳은 있거든요. 실제로 마스크 업체라든가 세정제 업체라든가 뭐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다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중소기업의 도산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까지도 이 기회에 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